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의 어휘 수업에서 또 만났네요. 이번 어휘 수업에서도 역시 개인 경제 활동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지난 수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과 의미를 다 이해하셨나요? 주식 투자 같은 재테크는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만약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적금을 만들 거예요? 또 혹은 재테크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거예요? 저는 이번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고 난 뒤 재테크에 급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경제 발전을 알아가면서 알맞게 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재미있고 참 스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신 전문가한테 전문 지식을 교육받고 시작해야겠죠? 요즘은 재테크에 성공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던데요. 우리도 경제 지식을 배워서 재테크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테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번 수업 시간의 내용은 재테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어휘부터 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예금, 적금, 간접투자, 주식, 부동산, 펀드, 금, 주가, 가격, 매매가, 전세가, 이자, 금리, 환율, 수익률, 급등하다, 급락하다. 자, 이 어휘들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재테크 볼게요. 금융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에요. 理财的意思. 예금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存款的意思. 적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한 다음에 찾는 저금이에요. 零存整取的意思. 간접 투자는 금융기관이 예금과 같은 형식으로 자기에게 위탁된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거나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间接投资的意思.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죠. 股份的意思. 다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 토지, 건물, 수목 등을 말하는 거예요. 不动产的意思. 펀드는 투자 신탁의 신탁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基金的意思. 금은 황색 빛이 나는 금속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黄金的意思. 주가는 주식이나 주권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股价的意思. 가격은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价格的意思. 매매가는 사고 파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成交价的意思. 전세가는 전세를 얻을 때 부동산의 주인에게 맡기는 돈의 액수예요. 传世价的意思.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주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에요. 利息的意思. 금리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利率的意思. 환율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汇率的意思. 수익률은 일정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收益率的意思. 급등하다, 물가나 시세 같은 것이 갑자기 오르다라는 뜻이죠. 猛涨的意思. 그럼 급락하다는 물가나 시세 같은 것이 갑자기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急降的意思. 자, 이제 이런 어휘들의 뜻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을 익히고 가와 나를 맞게 연결한 후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먼저 왼쪽 가를 볼게요. 저축, 예금, 적금, 재테크와 같은 명사 어휘들이 있죠? 자, 그럼 나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저축, 예금, 적금, 재테크와 을을 하다를 연결할 수 있죠? 주식, 펀드도 마찬가지로 을을 하다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분산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또 역시 을을 하다와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분산 투자, 分散投资,多样化投资的意思. 직접 투자, 直接投资的意思. 주식, 부동산, 펀드, 미술품, 금은 에 투자하다, 을을 사다와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주가, 부동산 가격, 분양가, 매매가, 전세가, 이자, 금리, 환율, 수익률 이렇게 이가 오르다, 떨어지다, 이가 급등하다, 급락하다와 연결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분양가격, 出售价的意思. 자, 이렇게 연결을 다 하고 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다 쓰셨나요?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할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게 된다. 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빈자리 보시면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럼 어떤 것에 투자를 할까요? 주식과 같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을 써야겠죠? 방금 얘기한 표현은 주식, 부동산, 펀드, 미술품, 금이 있죠? 부동산이나 펀드 또는 미술품이나 금 다 쓰셔도 되겠죠? 다음 빈자리 보시면 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되면 은행을 찾을까요? 은행의 금리가 오를 때 은행에 찾아가죠? 그래서 오르면 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은 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은행에 예금을 하겠죠? 그래서 예금하고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유리해지다, 变得有利的意思。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银行利率下降的话，人们就会拿要存的钱投资股票或者房地产、基金等。银行的利率涨了的话，相比投资股票，有可能变得更有利的是把钱存在银行收取利息。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금값이 급등하자 금에 투자하는 상품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금을 살 수 있게 설계된 금융 상품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여기에서 빈자리 보시면 금값이 급등하자라고 했죠? 금값이 급등한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네, 바로 금시장이 화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설계되다, 被设计的意思. 일반인, 普通人的意思. 인기를 끌다, 受人欢迎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黄金价格一猛涨，对投资黄金的产品关注的顾客就增加。最近，用小额的钱就可以买到黄金的金融产品被设计出来，很受普通人欢迎。 계속해서 3번 보겠습니다. 미술품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시하지 않을 경우 소장하는 시점부터 독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만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투자의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전시하지 않을 경우 소장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술품을 써 넣으셔야 돼요. 자, 본문의 중요한 어휘들을 볼게요. 여기에서 열풍이 불다, 吹起热潮的意思. 소장하다, 收藏的意思. 독점성이 생기다, 出现垄断性的意思. 자부심, 自豪感的意思. 을 누리다, 享受什么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吹起美术作品热潮的理由是什么呢？最大的理由是，当不展示的时候，从收藏的那一刻起产生垄断性，所以可以和独享的自豪感一起享受投资的乐趣。 자, 계속해서 4번 볼게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이 올해는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서 국내 무슨 시장일까요? 뒤에 안정세와 아파트 값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쓰셔야 돼요. 다음 빈자리는 지난해 크게 올랐던 지역이 적정한 수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반대되는 말을 쓰셔야 되죠? 떨어졌다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안정세, 稳定趋势的意思. 적정하다, 合理,合适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国内不动产市场呈现出稳定趋势，去年房价大涨的地区，在今年下降到了合理的水准。 네, 다음은 5번 볼게요. 유진기업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의 유진 마젤란 아파트 총 175가구 중 7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175가구이다. 분양가는 3.3평방미터당 1,200만 원대이고 40%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분양한다 라고 했고 뒤에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는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한국의 주소 명칭이에요. 유진 마젤란 아파트, 这是一个公寓的名字. 가구, 家, 户的意思. 무이자 융자, 无息融资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油金企业出售位于首尔市九老区高尺洞的油金麦哲伦公寓，总175家当中的72家，以地下1层、地面15层规模的175家，出售价是每 3.3平方米为1200万，可进行 40% 的无息融资。 위 연습 문제에서는 재테크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을 썼는데요. 어때요? 재테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위 어휘들을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었었죠? 만약 여윳돈이 있다면 어떤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어떤 형태의 재테크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잘 아셔야겠죠? 먼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그림이나 좀 살까 봐요. 요즘 미술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그거 좋겠네요. 좋은 작품을 잘 골라서 사두면 값이 오를 뿐만 아니라 집에 걸어두고 감상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겠네요. 자, 여기에는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네, 바로 미술품에 관한 투자죠? 위 연습 문제에서도 미술품에 관한 투자를 얘기했었죠? 미술품에 투자를 하면 집에 걸어두고 봐도 되고 또 값이 오르면 다시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보기와 같이 재테크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실 때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또 그 투자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네, 다 쓰셨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번 달에 여윳돈이 조금 생겼는데 요즘 다들 재테크해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무슨 좋은 추천 있으세요? 저도 어제 만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서 조금 얻어들은 정보가 있어요. 요즘 펀드 시세가 그렇게 좋대요. 사기만 하면 소액이든 거액이든 무조건 급등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나 봐요. 에이,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작정 남의 말을 듣고 샀다가 급락하면 돈만 날리게 될 것 같은데요. 벌어들이다. 挣来,赚来的意思. 자, 저는 먼저 펀드에 관해서 썼어요. 펀드는 주식보다 위험성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단 한 번도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으면 펀드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던데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금을 지금 사들이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은 액세서리용으로 워낙 인기가 많아서 설령 수익률이 낮다고 해도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처럼 은행 이자가 낮은 시기에는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들이다, 购入,买进的意思. 더군다나, 尤其再加上的意思. 미치다, 赔本,亏本的意思. 두 번째에서는 금에 대한 투자를 썼죠? 금에 투자하는 것은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서 이 방식대로 재테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전세방이 없는데 한국의 전세방은 어떤 형태예요? 전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일 때 부동산을 통하여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자한테 맡기고 집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일종 간접 투자네요. 네. 부동산 주인은 이 돈을 은행에 보관하여 금리를 벌게 되는 거고요. 임차하다, 租借的意思. 주택 임대차, 住宅租赁的意思. 자, 마지막은 전세에 대해서 썼죠? 이 외에도 위에서 배운 어휘들을 이용하여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꼭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 어휘 수업에서는 개인 경제 활동의 재테크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앞으로 재테크하면 여러분들도 한국어로 표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휘 수업에서 배운 어휘들을 꼭 정리해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어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